사실 저도 많이 경험을 해봤는데 진짜 의외로 많아요. 주변에 이제 지인 대표님들부터 해가지고 현재 제가 도움을 드리고 있는 대표님 고객들까지도 많이 하는 실수인데요. 오늘은 우리도 모르게 하고 있는 5가지 사업에 독이 되는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5가지를 잘 이해한다면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계실 가능성이 전 되게 높다고 생각을 해요. 이전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제품이나 서비스 라인을 무작정 확대하면 진짜 망해요. 그러니까 흔히 더 많은 제품이나 서비스가 있으면은 A가 안 팔리면 B라도 팔리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가 되게 쉬운데 저도 사실 사업 초반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러시아에서 새우랑 킹크랩을 수입해가지고 온라인에서 판매를 했던 경험이 있는데 초반에는 매출이 꽤 잘 나왔어요. 근데 이거 잘 되니까 이왕이면은 다른 해산물도 소싱해서 판매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전복, 딱새우, 우니 이런 기존 주력 제품과는 성격이 다른 것들을 카테고리를 늘려가지고 판매를 해봤어요. 처음에 막 이거 다 팔면 매출 3배 늘겠다 이런 기대감도 있었는데요. 오히려 재고 관리는 더 복잡해지고 유통관리, CS 이런 운영상의 비용은 더 늘었는데 매출은 사실 오르긴 올랐죠. 근데 그만큼 나오지 않았어요. 결국에는 창고비랑 폐기 비용 이런 것만 증가해가지고 오히려 적자가 난 경험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있는데 고객 입장에서 이 브랜드는 뭘 제일 잘하는 곳이 모르겠다 라고 느끼게 되어가지고 핵심 경쟁력마저 이제 희미해져 버리게 된 거예요. 제가 진행하는 그 사업 자체가. 그래서 아직 우리 사업이 확실하게 시장을 선도하지 않은 시점에서는 핵심 제품이나 서비스가 먼저 시장에서 확실하게 자리 잡게 만들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한두 가지 주력 제품으로 브랜드 대표 상품 이미지를 먼저 구축하고 여기서 재구매도 계속 이루어지고 탄탄해진다면은 그때 다른 라인을 비교해도 전 늦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의 본질이 희석이 된다면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악의 수인 가격 경쟁밖에 남지 않게 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매출이 조금 올랐다고 사무실부터 넓히고 인원만 고용하고 이러면 망해요. 흔히 매출 살짝 이렇게 올라가고 사업에 순풍이 부는 시점들이 아마 다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가장 잘 그리는 게 장밋빛 전망이죠. 그래서 비싸고 넓은 사무실로 이사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막 그렇게 고용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주변 사람들도 부러워하고 나 이제 막 좀 잘 나가는 것 같고 어깨 뽕도 막 이렇게 차기 시작해요. 근데 사실 제 경험상 이때가 제일 위험한 것 같아요. 요즘 경기 어떻죠? 뭐 항상 안 좋다고 하지만 더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은 사실 내부 변수보다 위험한 게 외부 변수예요. 저도 외부 변수랑 2번 정도 사업을 망해봤고요. 그래서 잠깐의 이 매출 증가가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지속되리란 법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대체 언제 사무실도 넓히고 직원도 뽑냐고요? 저는 일단은 3가지를 고려하고 해보시면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시나리오별로 계획을 세우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사업뿐만 아니라 인생에서도 많이 쓰는 방법인데요. 먼저 낙관적인 시나리오,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시나리오죠. 그거랑 보통, 비관적 이 3단계로 매출이라던가 사업에 대한 전망을 가정하고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도 내가 이걸 얼마나 견딜 수 있냐 라고 판단했을 때 한 6개월 정도 견딜 수 있다라는 게 확신이 든다면 해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은 이 규모를 아직은 늘릴 때가 아니라는 생각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유연한 인력 구조도 한번 고민해보세요. 처음부터 막 정규직을 많이 채용하기보다는 아웃소싱 혹은 파트타임 등을 먼저 활용하면서 이후의 매출 흐름에 따라서 조절할 수 있게끔 유연하게끔 인력 구조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고정비 있죠. 우리 사업에서 나가는 고정비, 예를 들면 사무실 임대료 이런 것들 항상 보수적으로 관리하셔야 돼요. 방금 말씀드린 사무실 임대료처럼 매달 나가는 비용은 일단 최대한 최소화를 하고 매출이 본격적으로 안정화됐을 때 확정해서 조금씩 늘려가는 방법인 거죠. 결국에 사람이란 공간에 무작정 투자했다가 매출이 꺾이는 순간 고정비 부담으로 더 큰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무턱대고 광고비 쓰는 거는 돈을 길바닥에 그냥 버리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광고는 투자라는 말에 광고비를 한 번에 크게 집행할 때가 있어요. 근데 막상 해보면은 정작 타겟팅이나 채널 선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전하는 형편없고 나의 고객이 되지도 않은 사람들이 의미 없는 문의만 늘어나가지고 광고비뿐만 아니라 나의 시간이랑 비용만 추가로 소모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해요. 이전에 제가 아는 온라인 쇼핑몰 운영하는 대표님이 계셨는데 어느 날 어떤 이슈를 받았는데 매출이 이렇게 조금 오르니까 지금이 기회다 라고 생각을 하고 막 매출 분석 이런 거 없이 그냥 인스타, 네이버, 유튜브 이런 데다 그냥 광고비를 막 엄청나게 투입한 적이 있어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광고가 노출되자마자 당연히 사이트 방문자도 늘고 문의도 늘고 막 이랬어요. 근데 과연 그 방문자들, 그 트래픽들이 제품을 구매했을까요? 물론 평소보다는 구매를 많이 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트래픽에 비해가지고 장바구니 뭐 이탈 확률도 크고 구매 전환율도 기대 이하였어요. 문제는 여기서 사이즈 등 막 이런 단순 문의들 있잖아요. 이것만 막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광고비도 광고비대로 나갔지만 운영 비용이 오히려 더 높아진 사례도 있어요. 광고를 독이 되지 않는 투자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계란 한 장
장바구니에 담지 말란 소리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광고 비용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10만 원씩 쪼개가지고 매체, 예를 들면 인스타그램, 네이버 쪼개고 그 안에서도 또 하나의 광고 소재만 쓰는 게 아니라 광고 소재를 뭐 3개에서 5개 정도 나눠서 그 중에서 가장 효율이 좋은 광고를 활용하는 방법을 쓰는 걸 전 추천을 드려요. 방금 드린 말씀이 말이 어렵지. 요즘에는 사실 광고 매체나 쇼핑몰도 기능이 너무 좋아가지고 조금만 관심 가지면 누구나 다 이렇게 쪼개가지고 광고를 집행할 수 있거든요. 측정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광고를 집행할 때 꼭 이렇게 쪼개가지고 광고를 해보고 성과를 보고 거기 집중하는 그게 필요하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광고비는 그냥 길바닥에 버리게 될 뿐이에요. 네 번째는 지나친 할인과 프로모션은 여러분들 사업의 미래를 파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고요? 고객들이 할인 아니면 사지 않는 구매 패턴에 길들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저도 직접 경험해봤고 사실 주변의 대표님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사례인데요. 보통 B2B보다 제품 많이 판매하는 사례에서 많이 나오죠. 초기에 우리가 좀 약간 매출이 정체되고 프로모션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프로모션 했을 때는 매출도 늘고 방문자 수도 늘어나고 매출 증가 단맛에 빠지게 돼요. 그때 이제 실수를 하게 되는데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동안 행복해요. 일시적으로 매출이 이렇게 늘어나는 게 눈에 보이니까요. 문제는 이제 그 이후에 일어나요. 프로모션을 끝내고 정가로 판매하는 순간에 매출이 굉장히 꺾이게 돼요. 이미 할인가를 사람들이 정가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리면 또 세일하겠지? 라는 생각하면 이제 구매를 안 하고 미루게 돼요. 우리도 사실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원래 3만원이었는데 25,000원, 2만원에 팔아. 그걸 한번 봤어요. 그럼 그걸 다시 3만원에 팔 때 저 안 사게 되더라고요. 2만원, 25,000원 또 할인하겠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자주 할인하는 제품이나 플랫폼에서 할인 기다리면 구매를 막 미룬 이런 경험들 다 있을 거예요. 애초에 마진이 많이 남는 제품이면 괜찮지만 마진이 크지 않은 제품의 경우 본전치기도 못하고 손해보고 판매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프로모션 하지 말라고요? 당연히 아니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 경쟁할 수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프로모션 할 때 항상 원칙을 세우고 프로모션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프로모션 목표라고 한계치를 설정해 둬야 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할인율은 최대 20%까지, 프로모션은 분기별로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기준을 만들어 놓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프로모션뿐만 아니라 브랜드 가치를 유지할 다른 대안도 고민을 해봐야 돼요. 단순하게 할인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멤버십 적립금 같은 걸로 해서 정가로 구매하더라도 여러분들한테 이득이 된다라는 식의 어떤 가치 어필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한정판이나 이벤트성 패키지 같은 걸로 해가지고 소장 욕구를 자극하는 그런 방법의 프로모션도 있는 것이죠. 결국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너무 잦은 할인은 결국 고객들이 정가를 외면하는 부작용에 동반한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은 저도 사업하면서 항상 경각심을 갖는 부분인데요. 데이터를 무시하고 직감만 믿으면 사업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가라앉아요. 우리는 사업에 의사결정이 있어가지고 사실 대부분의 대표님들은 직감에 의존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물론 이제 직감은 사업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왜냐면은 직감은 우리의 모든 경험에서 비롯된 감각이고 그렇게 쌓인 직감들이 사실은 사업에서 인생에서도 꽤 들어가는 경우가 많죠. 문제는 그 직감만을 가지고 고객의 목소리나 데이터를 외면할 때 발생을 해요. 특히 사업이 궤도에 오르거나 큰 걱정이 없는 시기에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되게 유명한 사례인데 유명한 기업으로 이제 노키아가 있죠. 노키아는 한때 스마트폰 시장에서 최강자였지만 터치 스크린 기반 스마트폰이 떠오르는 것을 무시하고 우리 방식이 맞아 라는 직감을 믿고 변화를 거부했는데요. 결과는 모두 아실 거예요. 아이폰과 안드로이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경쟁력을 급격하게 잃고 결국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휴대폰 사업을 매각하기도 했죠. 이런 사태를 방지하려면은 정기적으로 우리 회사의 수치적인 데이터를 모니터링 해야 됩니다. 매출 추이, 고객 이탈률, 고객 만족도 등의 지표를 주 단위, 월 단위로 추적을 하고 이상 신호가 있다면은 왜 그럴까 고민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리고 절대로 고객의 소리를 무시하면 안 돼요. 실제로 제품을 써본 고객들의 설문조사나 리뷰 그리고 CS 내용은 향후 제품이나 서비스 개선에 엄청난 영향과 힌트를 줘요. 그리고 고객이 불만이 이렇게 하나 들어왔을 때 이거는 그 고객이 잘못한 거야, 극소수의 의견일 거야 라고 치부하지 말고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고객들이 그냥 무건으로 얘기를 안 했던 건지 진짜로 우리의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 가능성을 꼭 한번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업 초기에 살아남은 분들은 내가 맞을 거야 하는 직감으로 어떻게 통해가지고 살아남으신 분들이 분명 있을 건데 사업이 성장할수록 특히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이 훨씬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에요. 직감만 믿고 질주하다가 이런 작은 오류들이 이제 쌓여가지고 내 사업이 이렇게 무너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알고 보니 내 사업을 망치고 있었던 5가지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 제품이나 서비스 라인을 무작정 늘리면 망한다. 두 번째, 매출 조금 올랐다고 사무실부터 옮기고 인력부터 늘리면 망한다. 세 번째, 무턱대고 쓰는 광고비는 길바닥에 돈을 버리는 것이다. 네 번째, 지나친 할인과 프로모션은 내 미래를 파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데이터를 무시하고 직감을 믿으면 사업은 가라앉는다. 어떻게 보면 이 5가지 중에서 당연하고 뻔한 얘기도 많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막상 사업을 하면서 다이나믹한 사업 현장에서 실수하기 되게 쉬운 항목이거든요. 저도 물론 직접 겪고 있고 지금도 겪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5가지를 경계하면서 대표님들 오늘도 건승하시길 바랍니다.